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의료 시스템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큰 병에 걸리면은 과연 캐나다에서 치료받기가 정말 어려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잔병 치레인 경우는 캐나다가 진행이 좀 많이 더딥니다. 근데 오히려 큰 병에 걸리면 이쪽에서도 비교적 빨리 치료를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곳에서 얼마 전에 암 확정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수술도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아신다 그러면 한국하고 비교하시면 어떤지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일단은 암 확정 진단을 받기까지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 상당히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밴쿠버에서는요. 처음에는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제 증상을 얘기를 하고, 패밀리 닥터가 이제 피검사 의뢰를 해주죠. 그래서 피검사 받고 보통 이틀 정도면, 빠르면 하루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피검사 받고 나서 이틀 후에 패밀리 닥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피검사한 결과가 조금 이상하다. 다른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피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울트라소닉 검사를 했습니다. 진행이 빨라서 대략적으로 제 기억에 하루 이틀 정도 내에 바로 초음파 검사를 했고요. 초음파 검사 나오고 나서 바로 다시 패밀리 닥터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대략 하루 그 다음 날인가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CT 검사, CT 스캔을 받았죠. 제 생각이 대략 이러한 검사의 진행이 5일에서 일주일 내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캐나다에서 진행된 거로 봐서 상당히 빠른 진행입니다. 물론 패밀리 닥터가 생각하기에 제가 조금 위중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곳 캐나다에서도 경중을 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확정을 패밀리 닥터한테 받은 후에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2주 내에 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일단 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요. 그래서 물론 그때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패밀리 닥터가 바로 이곳 BC 캔서 에이전시로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서리 BC 캔서 에이전시로 담당 의사를 배정을 받아서 그쪽으로 다니게 됐고요.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후부터 제가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제가 8차까지 받았거든요. 항암 치료를 8차 받고 저희 담당 의사분께서 물론 중간에 CT 스캔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예후가 좋아서
수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 그 담당 의사가 서전한테, 이쪽에서 이제 외과 의사죠, 그 수술 의사한테 인폼을 했습니다. 수술 의사가 다시 한번 모든 저의 그 기록들을 살펴보고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자고 얘기한 지 약 한 2주 후에 수술 날짜를 잡았고요. 사실 최근에는 코비드 때문에 수술 날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쪽 캐나다 이쪽 BC주도 병상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병원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근데 일단은 제 경우에는 약 2주 정도, 2주 조금 더 걸린 것 같네요. 한 2주 반 정도 후에 날짜를 받아서 그래서 진행이 됐고요. 물론 저도 그 전에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수술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쪽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공짜입니다. 물론 처방전이 물론 그 약값은 유료입니다. 약값은 무료가 아니고요. 그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물론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익스텐디드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인컴이 낮은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를 또 따로 해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죠. 이쪽 캐나다는 수술이라든가 의료가 무료다 보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좀 환자들이 준비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일단은 수술 날짜를 받고요. 대략 수술 2주 전쯤에 수술 담당 의사하고 면담을 합니다. 물론 영어로 하죠. 이상하게 이때는 통역사를 따로 어레인지 해주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BC 캔서 에이전시에 할 때는 통역사를 대기시켜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수술 잡고 나서 수술 담당 의사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약간 불편하긴 했는데, 일단 수술 2주 전쯤에 수술 담당 의사하고 만나서 대략적으로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궁금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거 대략 그런 면담을 했고요. 궁금한 점이 특별히 그때는 없어서 물어보진 못했는데, 사실은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는 미리 좀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이쪽에서 수술하시게 되면, 수술하거나 병원을 가시게 되면 미리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면담이 끝난 다음에 대략 한 2-3일 후에 수술 담당 의사 쪽으로부터 이메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수술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약이 있는데요. 약은 환자들이 각각 본인들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약이 있고요. 복용하는 그런 디테일한 사항이 거기 적혀 있거든요, 이메일에. 그러면은 그 이메일을 가지고 약방에 가서 약을 사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약이 대략 그때 한 4가지인가 정도 됐고요. 약에 따라서 일주일 전부터 복용해야 되는 게 있고, 3일 전에 복용해야 되는 게 있고, 하루 전에 복용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장암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관장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제가 듣기로 뭐 한 2-3일 전에 입원해서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당일날 3시간 전에 입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도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에 보시면 관장도 뭐 수술 3시간 전에 뭐 어떻게 해라. 기억이 아마 하루 전인가 한번 관장하고, 아니구나. 네, 수술 3시간 전에 관장하라고 하면 자기가 본인 직접 이걸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자세히 보시면 보통 수술은 어느 병원에서 하고, 그 병원은 뭐 메인 엔트런스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술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요. 준비물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메일을 보시고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불편하죠. 그리고 거기 보면 뭐 그 궁금한 점은 이메일이나 뭐 전화를 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준비하는 게 불편하고, 특히 약을 복용하는 거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4번 내지 5번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며칠 전부터 하는지, 몇 알을 먹는지,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대장암 수술의 경우는 또 식이요법도 해야 되거든요. 뭐 며칠 전까지는 어떤 음식을 먹고, 뭐 하루 전부터는 뭐 그 음식은 안 되고, 뭐 물이라든가 그 액체 그런 물질만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메일을 보고 직접 본인이 다 팔로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처음 하는 저로서는 조금 뭐랄까 복잡하고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와이프하고도 조금 악유가 있었죠. 집사람은 한국 가게 되면 전부 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이걸 직접 환자나 그 가족들이 케어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식이요법 준비해서 이제 수술 당일날 입실을 해야 되고요. 수술 시간은 대략 하루에서 3일 전에 통지를 해줍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전에 해주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첫 수술인 것 같았어요. 7시 반, 아침 7시 반 수술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 또 3시간 전에 가려면 원래 4시 4시 40분인가 가야 되는데, 병원이 오픈이 5시인가 5시 반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하는 시간 맞춰서 병원에 가서 수속을 했습니다. 이곳이 밴쿠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는 낮이 상당히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후 4시부터 어두워져서 아침에도 6시까지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시간에 차 타고 병원까지 가기가 조금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략 2시간 전쯤, 2시간 반 전쯤에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해서 이제 바로 메인 엔트런스 들어가시면 수속을 해야 됩니다. 수속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제 간단한 Q&A 같은 거 읽어보고 표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세미 프라이빗을 할 거냐, 프라이빗을 할 거냐. 여기서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1인실이고요. 캐나다에서요. 세미 프라이빗은 2인실입니다. 요 두 가지 병실은 약간의 그 에디셔널 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내셔야 돼요. 무료가 아니고요. 제 기억에 2인실이 150불 정도로 제가 들었고요. 1인실이 대략 190에서 200불,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일반 병실은 4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세미 프라이빗을 신청을 했는데 병실이 없어서 그냥 일반 병실로 나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수속하고 나서 뭐 수속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대략 한 15분 정도. 그 후에 이제 그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 가족하고 같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가족은 그때부터 이제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고,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환복을 하게 됩니다. 수술 대기장소에서 옷을 전부 다 갈아입고 전부 다 벗고 환자복으로 입거든요. 수술복고요. 그리고 양말 신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눠준 양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기존의 옷은 병원에서 나눠주는 봉지에다 담아주면 그거는 전부 알아서 수술 끝나고 병실까지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환복하고 난 다음에 그 링거반을 막고서 의자, 그 리클라이너죠. 침대는 아니었습니다.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기다리면 간호사가 와서 다시 한번 Q&A를 합니다. 뭐 알러지는 있느냐, 뭐 지금 상태는 어떠냐, 뭐 여러 가지 한 2-3페이지 정도 Q&A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기억에 이제 수술 의사하고 마취 의사가 잠깐 다녀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면 수술 시간에 맞춰서 이제 환자별로 수술실에 입실합니다. 입실하기 전에 제 기억에 이제 침대로 옮겨졌던 것 같고요. 수술 시간 대략 한 15분 전 그쯤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술 침대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그 침대를 끌고 수술실까지 입실을 했고요. 수술실 들어가면 간호사, 의사, 외과 담당 의사 있었고요. 마취 의사 있었고 대략 기억이 한 5-6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취 의사가 저한테 이제 그 마취를 시작을 하고 그 마취 마스크를 끼우면 제 기억이 아마 한 5초에서 10초 후에 바로 의식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마취가 됐겠죠. 그래서 눈 떠보니까 그때 이미 회복실이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수술이 진행이 됐고요. 물론 대장암 경우는 대체적으로 요즘은 복강경 수술을 하죠. 개복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술은 대략 90분에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건데 그 수술 의사가 가족들에게는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수술 사진을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걸 못 봤죠. 일단은 수술이 끝나면 회복실에서 눈을 뜨게 되고요. 회복실에서 대략 환자마다 틀리지만 대략 뭐 2시간에서 6시간 그 외에도 뭐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추이를 본 이후에 병실로 보내지게 됩니다. 물론 이 2시간에서 6시간 동안은 간호사들이 계속 와서 체크업을 합니다. 15분, 20분마다 와서 상태가 어떤지 체크업하고 통증이 있으면 자동으로 누르면 진통제가 투여되는 게 있거든요. 제 기억에 그걸 제가 몇 번 눌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경우에는 대략 5시간, 6시간 후에 병실로 보내지게 됩니다. 가족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병실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연락이 가서 병실로 잠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하루에 30분 정도 면회가 가능하고요. 물론 조금 더 있어도 뭐 간호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터치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가족의 경우는 와이프하고
아들이 대략 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각각 왔다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략 환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서 5일 이내는 전부 다 퇴원을 시킨다. 이쪽은 병원에서 오래 환자를 데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있었고요. 보통 다른 환자들 보니까 2, 3일이면 전부 다 퇴원을 합니다. 마취의사가 수술한 다음날 와가지고 회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수술했던 서전은 제 기억이 한 3일 후인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와서 상태 어떠냐 그러고 수술은 잘 됐다 그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캐나다 4인실 병실은 나름대로 깨끗했고요. 코비드라 그런지 각각의 침대별로 전부 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요. TV는 없었어요. TV 없었고 간호사들은 대부분 다 친절하고 좋았고요. 가끔 그 간호사 외에 또 간호보조사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간호보조사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신경 쓸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간호사들 친절하고요.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도 한국 간호사도 한 두 분 만났었고요. 일단 저는 5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고요. 퇴원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퇴원 수속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간호사가 와서 이제 물론 퇴원 후에 팔로우업 할 것들 설명해 주고 퇴원에 관련해서 사인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암 환자 복부 수술을 한 경우에는 혈전 방지 주사를, 제 생각에 이게 혈전 방지용인 것 같았어요. 주사를 한 달간 매일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물론 약국에서 따로 샀죠. 2개 정도 제가 주사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사서 제가 한 달간 매일 따로 맞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에 피검사를 한 달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물론 퇴원 후에 팔로우를 했고요. 네, 아무튼 그러한 주의사항 같은 거를 듣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냥 뭐 퇴원할 땐 진짜 그냥 say goodbye 이렇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뭐 돈 낼 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제 경우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병증이 좀 위중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병에 걸린 경우에는 캐나다도 괜찮지 않나.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됩니다. 진단이라든가 그리고 뭐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으로 불편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의료비가 기본적으로 무료다 보니까 한국처럼 뭐 수술 전에 며칠 전 입실해서 수술 이후에도 뭐 모든 걸 다 케어해주는 이런 거를 바랄 수는 없고 그런 서비스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민자로서 좀 특히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불편한 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만 조금 대응을 한다든지 준비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캐나다에서 치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도 저희 집사람과는 조금 다툼이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환자
환자 가족들이 다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국에 가서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서비스를 받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그게 저희 집사람 생각이었고요. 저는 사실은 집도 여기에 캐나다에 있고 가족도 여기 있기 때문에 굳이 치료나 수술을 위해서 한국을 간다는 게 저는 그게 별로 내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밴쿠버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11월 초에 수술을 받았고 지금 거의 이제 회복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이번 달 말부터는 아마 그 항암 치료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물론 잔병 치레인 경우는 여기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응급실을 가도 정말 죽을 병 아니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의 경우도 한번 심장 결석이었나? 그것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을 갔는데 거의 3시간 동안 거의 뭐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서 있지도 못했죠. 근데 어디 침대는 고사하고 편하게 앉아있을 때도 없더라고요. 물론 결국 3시간, 4시간 후에 어떻게 운 좋게 하나 침대를 받아서 앉아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아무튼 여기는 응급실도 마찬가지고 위중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 날짜 갖기도 힘들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많이 불편하고 안 좋은 점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은 큰 병의 경우에는 여기도 비교적 빨리 진행을 하고 팔로우업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큰 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캐나다에서 치료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수술받지 않아서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한국이 의료도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보다는 조금 수준이 앞서 있다고 보고, 어떤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병원도 많고요. 그런 부분은 한국이 좋긴 한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쪽에서 혹시 처음 수술을 받으신다 그러면 아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복잡하거나 궁금하신 점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회신을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저도 계속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을 거고요. 지금도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한국이든 캐나다든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